공산주의 중국은 중국 문화와 역사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건데요. 중국 문화와 역사에 비춰봤을 때 현재 공산 정권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흔히 국정 혹은 중국의 특별한 국가 상황이라는 말로 독재 및 공산당 통치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중국 역사를 살펴보면 부당한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권리는 주류 전통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순원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 설립자였습니다. 그는 1912년에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에 대만으로 이주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했습니다. 순의 민주주의 원칙은 부분적으로 중국 전통 사상에 기인합니다. 전통 구절을 살펴보면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 하늘은 사람의 귀로 듣는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군주는 가장 마지막이다 등이 있죠. 고대 중국에서 황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천명, 즉 하늘의 명령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특혜는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는 덕을 갖추고 자비로운 통치를 실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백성들을 무거운 세금 부담이나 잔인한 처벌에서 구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통치자가 덕을 갖추지 않고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통치자를 제거할 권리를 가집니다. 유교의 고전인 좌전에서는 왕국 사람들이 왕을 몰아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데 어째 한 사람이 백성들 위해서 악행을 일삼고 그들의 생계를 빼앗게 하겠는가? 이런 일은 오랫동안 허용할 수 없다. 그런 통치자가 어찌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유교의 두 번째 현자인 맹자도 잔인한 주왕을 제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왕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사악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맹자는 주가 의롭지 않을 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는 이후 부하 중 한 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맹자에게 주가 부하에게 살해당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죠. 인을 해치는 자는 도적이며 의를 해치는 자는 악당이다. 강도나 악당은 그저 하찮은 놈일 뿐이다. 주라는 하찮은 놈이 죽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신하가 군주를 살해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하늘의 명령은 고대 중국에서 왕조를 대체하는 데 힘을 주었습니다. 황제가 타락하고 통치가 부적합해지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더 이상 그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하늘은 그를 쫓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고대 진나라의 폭군의 항거에 일어나자 많은 유학자들이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폭군과의 전쟁 도중 공자의 한 후손이 사망하기도 했죠. 황제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들은 황제를 대신할 수 있었고 그들은 왕가의 혈통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부 중국 왕조는 농민이나 평범한 출신의 남성에 의해 건립됐습니다. 부당한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생각은 고대 중국의 대중문화에도 반영됐습니다. 수호지는 중국 4대 고전 소설 중 하나입니다. 습지의 무법자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소설은 송나라식의 부패한 관료들에게 대항해 일어선 108명의 유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물들은 로빈 후드와 같은 반란군입니다. 일부는 부패한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배신을 당한 관료들이고 일부는 노동자들입니다. 속세의 사법제도가 부패하고 부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법규를 지키기보다는 하늘을 대신해 정의를 집행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의로움을 통해 고대 중국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